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는 물론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승객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은 매출은 줄었지만 회사에 내는 산업금은 오르고 유료 콜 서비스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7년째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세남 씨는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수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다 보니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해도 회사에 산악금을 내고 남는 돈은 3만 원 정도. 이달부터는 산악금도 14,000원이나 올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승객은 더욱 줄어 산악금 채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님도 없고 너무 힘드는데 산악금까지도 조금 올라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다른 법인 택시기사 이용근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유료 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통신료에 포함돼 내야 하는 추가 수수료만 한 달 59,000원. 한 달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하루 일당에 맞먹는 수준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운행해야 제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금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주 지역 법인 택시업체 34곳에 소속된 택시기사는 1,400여 명.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기사 한 명당 200여만 원에 그치다 보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마을회가 불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권을 달라며 매립장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한때 불연성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는데요. 도지사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마을회가 하루 만에 봉쇄를 풀어 폐기물 반입은 재개됐지만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커다란 덤프트럭이 가로막은 채 서 있습니다. 매립장에 도착한 화물차들은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동복리 마을회가 지난 2014년 환경자원순환센터 선정 당시 협약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권을 달라며 매립장을 봉쇄한 겁니다.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도 안 해요.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이거는.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하루 평균 200여 톤. 제주도가 제안한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동복리 마을회가 받아들이면서 폐기물 반입은 거의 만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마을회와 제주도 사이의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동복리 마을회는 선정 당시 협약에 따라 마을 청년회에 처리 시설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해당 협약이 이미 합의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어떤 제3자한테 위탁했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약사항 위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제주도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와 도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자격과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해 운영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마을회와의 협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한 관광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됐던 돌고래가 또 폐사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만 1년 사이 폐사한 돌고래가 4마리나 되는데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들을 방류하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제주의 한 돌고래 체험시설, 돌고래 화순이가 사육사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체험시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화순이가 지난 13일 폐사하면서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아, 여기 직원분들은 안 계세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화순이를 포함해 이곳에서만 돌고래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화순이는 지난 2009년 일본 바다에서 잡혀 수입됐습니다. 폐사 직전까지 관광객들이 손으로 만져보거나 함께 수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투입됐습니다. 화순이보다 먼저 죽은 돌고래 3마리는 폐렴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와 포획 이후 트라우마도 수명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23마리, 제주 바다에 방류된 제도리와 제순이 등 남방 큰 돌고래 7마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두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이 수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반생명적인 돌고래쇼 산업은 중단이 돼야 되고요. 해양수산부는 3년 전부터 돌고래 수입을 금지했고 체험 프로그램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가 사유재산인데다 수입 돌고래를 방류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의원들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6명이 서명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개발 독재로의 획일하며 비판했고 비자림로를 위한 시민 모임도 정치인들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거나 노래방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남에도 이처럼 재난 상황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취학 아동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이곳은 지난 6월에 개관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입니다. 7만 제곱미터 터에 18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체험을 하고 또 정확한 대처 요령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도 7.3의 지진. 식탁 밑으로 대피해서 가스나 출입문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머리를 보호한 뒤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재난 체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비상벨과 119 신고만큼 중요한 건 고유번호. 번호를 알려달래. 번호 여기 있지.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한 해 120건 안팎의 사고가 나는 에스컬레이터는 탑승법 그리고 비상 버튼 위치도 알아둬야 합니다. 실제 노래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네, 연기가 많습니다. 무기가 찾아 있으니까 네. 왼손으로 코에 맞고 네. 오른손으로는 벽을 짚으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손 떼면 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손등으로 살짝 대보겠습니다. 만약에 뜨거우면 뜨겁네요. 지금처럼 네. 반대쪽에 불이 난 거니까 네. 절대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완강기 탈출법 등 23개의 체험시설에서 21명의 소방관에게 재난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험객을 30%로 줄였는데도 벌써 약 8,000명이 다녀갔는데 3분의 1은 다른 시도 체험객들입니다. 직접 불떡 꺼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책상 밑에서 머리 부어라고 했어요. 응급처치관에선 마네킹으로 심폐소생술을, 입체적인 체험을 위한 4D 영상관도 인기입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험객과 함께 몸으로 익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저희 체험관은 로이 엠버 캐릭터 소방차를 타고 어린이들이 소방관이 돼서 화재 진압을 하는 어린이 전용 화재 출동 체험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체험관 예약은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체험을 하나라도 마치면 수료증을 받는데 이 수료증을 제시하면 주변 관광지에서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10시 20분쯤 제주 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는 등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고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장마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현재 일본에 위치한 장마 전선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겠고요. 여기에 저기압까지 다가오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구름은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는 일단 내일 밤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주말인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증기를 가득 품고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내일 낮에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 서부와 동부 지역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작은 우산을 늘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까지 제주에는 비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심 트램과 중산 간 순환도로 건설 등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5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 권한대행이 종합계획 확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보전 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곶자왈 매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곶자왈 매수 계획 대비 실적은 지난 2017년 23%에서 2018년 20%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2%로 급감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들이 매도 신청을 꺼려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곶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민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합동 정밀 검증 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도의회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할 경우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도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도민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도쿄 하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이세키 요시야스 주 제주 일본 총영사가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를 찾아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세키 총영사는 이번 대회 배드민턴과 휠체어 농구 종목에 출전하는 제주 출신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고, 전기현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총영사의 방문과 응원으로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